네, 시장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코스피는 20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그나마 544로 3포인트, 0.6%가량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거래량도 부진해서 시장에 모멘텀이 조금 없습니다. 예, 우리는 또 종목 공부하겠습니다. 스몰캡 공략주 시간인데요. 유화증권 최성환 연구원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좀 관심 종목을 찾으셨나요? 예, 이제 통신 장비 섹터에서 좀 관심 분야를 좀 찾아봤고요. 예. 최근에 통신 장비 그 업체들의 주가가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뭐 통신 장비 산업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었고요. 종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해에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업체들의 그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2013년도 주목해야 할 통신장비 업체 리스트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올해 그 무선 쪽에 주목해야 될 부분은 LTE 투자 확대입니다. 아이폰 5에 LTE가 기본 탑재되면서 전 세계적인 LTE 투자가 진행 중이고요. 올해는 지난해 대비해서 3배가량 설비 투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KMW 같은 회사들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에서 또 정보통신 부분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망고도화가 가능한 스위치 장비 업체, 다산 네트워크라든지 유비커스 같은 업체를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글로벌 통신 장비 업체들의 화두가 캐리어 이더넷이라는 장비거든요. 이 캐리어 이더넷은 기존에 있었던 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트래픽 처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요. 국내에서는 코이버와 우리넷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IPTV와 스마트 TV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이 셋톱박스 수요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가온미디어에 대한 그런 그 2013년도 실적 전망이 되게 밝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국내 통신 시장이 포화죠. 서비스 업체들은 뭐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장비 쪽도 상당 부분 이제 발주가 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쨌든 계속 이제 속도라든지 데이터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3G에서 LTE로 이렇게 하면서 통신 장비 업체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오늘 그럼 통신 장비 업체 가운데서 주목할 기업은요? 네. 오늘 준비한 기업은 지난해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던 그 영호통신이라는 회사인데요. 영호통신은 그때 이제 신규 서비스가 얼마만큼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거론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스토리7이라고 해서 그 포토북 사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포토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놓은 사진들을 현상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인데요. 요즘에는 결혼식 앨범이라든지 아이들 돌잔치 사진들을 앨범 형태로 보관하고 싶었을 때 이런 서비스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확장된 개념으로 포토북을 포함한 이 개인 인쇄 시장을 우리가 POD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프린팅 온 디맨드라고 해서 주문형 인쇄 시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과 필요한 시간, 필요한 장소에 맞춰서 그 인쇄한다는 개념이고요. 최근에는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카드, 엽서, 그리고 달력 같은 다양한 인쇄물에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후지필름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글로벌 사진 상품 시장 전망이 있는데요. 글로벌 사진 상품 시장이 매년 10%가량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표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글로벌 사진 상품 시장 전망표를 잠깐 알려주시면, 예. 글로벌 사진 상품 시장이 매년 한 10%가량씩 증가를 하고 있고, 올해는 전 세계 사진 상품 시장이 한 80억 달러, 그러니까 한 9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호통신이 참여하려고 하는 포토북 시장은 약 2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되고요. 후지필름에서는 그 아날로그 인화 시장이 급속하게 지금 필름 시장이 이쪽에 급속하게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실선으로 표시된 주황색 부분인 그 포토북 시장이 뭐 연간 26%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포토북 시장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호통신의 그런 전방 시장들에 대한 그런 뭐 성장 가속화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예. 영호통신, 그러니까 원래는 통신 장비 업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주목하신 부분이 이제 포토북이라는 겁니다. 네. 요즘은 다 뭐 디지털로 사진을 찍으니까 네, 디카나 휴대폰으로 찍으면 이게 남지를 않습니다. 또 휴대폰 한번 망가지면, 휴대폰이나 컴퓨터 한번 망가지면 자료 다 날아가거든요. 네, 이거 이제 출력하는 건데 기존에도 출력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게 다 좀
영세하지 않나요? 그리고 네, 포토북 사업이라고 하는 게 시장이 이렇게 좀 큰가? 이게 돈이 될까 싶은 좀 의구심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 영후통신은 그 포토북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 캐논의 공식 파트너로 지금 협력 관계를 맺었고요. 현재 포토북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하는 상장사는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후통신은 지난해 캐논에 그 10억 원짜리 그 최신 인화 장비 2대를 들여왔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그 경쟁사 대비해서 화질 비교인데요. 일단은 기존 인쇄 포토북 선명도가 그 1200 dpi라고 해서 인치당 그 화질 점의 개수입니다. 이게 이제 1200개라고 했었던 타사 제품이고요. 그 스토리 7 같은 경우에는 2400 dpi 화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쟁사 대비해서 선명도가 우수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후통신은 현재 그 국내 시장에서 PC 온라인 버전으로 해서 그 스토리 7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본 시장에서는 데파초라는 브랜드로 그 포토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실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지만 올해 3월 말이나 4월 초서부터는 신규 모멘텀 발생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PC상에서 이 스토리 7이라는 그 브랜드 여기에 접속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전송하면 거기서 출력을 해서 뭐 집으로 배송하는 이런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기존의 그 사진보다도 화질이 굉장히 높은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을 선점한다. 네. 이게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들도 그런 네. 니즈가 있으니까 정착을 한다면 효과는 있겠어요. 앞서 3월 말 4월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시장의 어떤 계기 어떤 거라고요? 네. 일단 지난해부터 포토북 사업을 PC 버전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예. 영후통신의 계획은 그 모바일 포토북 시장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손 안에서 그 손쉽게 인화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중인데요. 우리가 그 스마트폰 안에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안에다 넣고 실행을 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진들을 뭐 손쉽게 인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이제 3월 말이라든지 4월 초에 그 카카오 플랫폼 안에 넣을 예정인데요. 카카오에서는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카카오 페이지라는 모바일 유료 시장 그 플랫폼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카카오 게임 플랫폼에 다양한 게임 사업자가 참여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 페이지 플랫폼에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영후통신에서 그 이런 카카오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그런 뭐 컨텐츠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우리가 포토북으로 인화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적에 상당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모바일 상의 그 이런 어떤 사진들은 아직까지는 인화하는 서비스가 없는데 그걸 이제 뭐 엄청난 그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와 함께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충분히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영후통신 앞서 말씀하신 거 이제 우리가 근데 통신업체나 이 본업에 관한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요. 실적 얘기 좀 할게요. 네. 일단 뭐 3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LTE 투자가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익성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원래 일본형 매출이 많은 회사였는데 2010년도 매출 그 실적을 보시면은 영업이익률이 21%나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2년도를 넘어오면서 일본 쪽에 투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 일본형 매출들이 많이 줄었다는 게 조금 안 좋은 점이었었고요. 올해서부터는 LTE 투자 확대되면서 그리고 그 경제민주화 이슈로 입찰 방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 실적은 뭐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 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인데요. 이는 그 이자 수익 부분이 매년 50억 원 정도씩 발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자산 안정성 부분인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산 현황에서 현금하고 현금성 자산 부분이 시가총액과 거의 비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토지와 건물이 지금 판교 안에 이제 건설 중인 자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장부가로 120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가평가 시에 평가 차익이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부가가 120억 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평가 차익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요. 예.
이거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포토북 사업 진출에 따른 그런 실적 모멘텀이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 시총이 조금 작아요. 아무래도 조금 중소형주 가운데서도 몸집이 좀 작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작다는 것은 작다고 뭐 큰 회사가 좋고 시총이 작다고 뭐 낮은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거래 이런 것들이 조금 적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주가 부분 판단하겠습니다. 네. 내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그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 PER 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4월 초까지 그 포토북 사업 모바일 런칭에 따라서 그런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이런 투자 모멘텀들까지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아증권에서는 그 영우통신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000원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영우통신 현재 주가는 5,260원을 기록 중입니다. 최성환의 스몰캡 공략주, 오늘 유화증권 최성환 연구원과 함께 영우통신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